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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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ama. 안녕하세요 언니들, 오랜만이죠? 지금 제가 꼴이 너무 안 좋아요. 미안해요. 오늘은 8시고 아침 8시고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저희 엄마 병원에 입원했던 그 경험담과 그리고 퇴원기 그리고 엄마가 암 진단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썰로 풀어볼 거예요. 저희 엄마가 뇌경색과 뇌출혈과 그리고 시저라고 이플록시마라고 해가지고 그 뇌전증이 있고 거기에 지금 마비가 오셔가지고 왼쪽을 전혀 못 쓰세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제가 좀 안 좋죠. 저도 지금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갔어요. 일단은 엄마가 화요일날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월요일날 저희가 그 운동하시는 세라피스트라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이 오는데 엄마를 운동시키면서 하시는 말이 전혀 못 걷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아침만 해도 걸었는데 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좀 뭔가 시원찮더라고요. 전보다. 해서 아 기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했더니 허벅지 쪽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레놀 드리고 타이레놀 먹고는 또 잘 걸으시거든. 그래서 아 그냥 근육통인가 보다 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요일날 갑자기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못 걷고 다리를 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을 잡고 저희는 엄마 방을 저희가 봉을 다 설치했거든요. 벽에 잡고 다니라고. 근데 그 벽을 봉을 잡고 갈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봐 했더니 못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도 못 걸었어요. 진짜 한 걸음도 못 걷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고개가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정신 차려 이렇게 했는데 못 정신 차려. 눈만 이렇게 날봐. 말할 수 있어야 돼. 말을 못해. 아예 이오우 해봐. 이게 뭐냐면 뇌졸중 있는 가족들은 이걸 배우거든요. 아예 이오우 이게 안 되면 이제 뇌경색 뇌졸중 이런 거 걱정해가지고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아예 이오우 해봐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건가 아니라 졸려서 그런 건가 하고 딱 지켜봤는데 이게 고개가 이렇게 되더라고. 하면서 이건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대식구잖아요. 애들이 둘이나 있고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엄마를 응급실로 가려면 백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엄마가 말이 안 되니까 통역을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레미 건 내가 가야 되는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 한 명은 애들을 봐야 되거든. 우리가 다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애들을 보고 제레미 보고 엄마를 진짜 이렇게 들었어요. 엄마가 거동이 안 되니까 애기 들듯이 이렇게 안아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응급실로 갔는데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뇌졸중이었어요. 뇌졸중 왔을까봐. 근데 뇌졸중이 아니라 검사를 해봤더니 폐혈증이 나온 거예요. 폐혈증이 나오고 폐혈증이 나오니까 의사가 뇌척추 수염, 수막염을 의심을 한다고 이거 척추에서 물을 붓고 제가 뇌종양 수술 때 그걸 해봤거든요. 저는 그 부분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크림 하나 같은 거 발라주고 그리고 꼽았어요. 바로. 저는 응급이어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건 아니니까 마취 제가 원했던 건 우리 엄마 전신 마취 해주고 해주세요 했는데 그건 아니래요. 그냥 부분 이게 그 넘니스라고 해가지고 스킨에 이게 그냥 마비 좀 오게 하는 그런 마취 발라주고 그리고 꼽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발견을 한 게 그날은 괜찮았는데 엑스레이에서 그 다음날 엑스레이에서는 또 폐렴이 뜬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세라랑 세이가 또 그 다음에 폐렴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나랑 제레미 우리 세라 다 기침을 해가지고 후두염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성 폐렴인 거야. 그래서 엄마도 아프고 우리 가족이 다 폐렴이었던 거지. 근데
재밌는 거는 엄마가 갔을 때 그 체온이 100~5라고 그래가지고 40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래서 어쨌거나 폐혈증은요, 여러분, 피에 그 염증이 돌아다니는 거야. 폐혈증으로도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관짰다고. 왜냐면은 일단은 폐혈증이 시작이 되니까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줌이 1도 안 나오는 거야. 오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서 오줌도 안 나고 머리가 미친 듯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뇌로도 이제 그게 올라간 거지. 이제 뇌수막염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그래가지고 엄마가 거기서 응급실에서 입원을 바로 했어요. 카이저 병원인데.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계속 옆에 있지 못해요. 왜냐면 애들 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료진한테 맡겨놓고 왔어. 와가지고 이제 의료진이 전화가 오는데 엄마 치매가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거 아이비 빼려고 그러고 막 탈출하려고 그러고 묶어놓을 수가 없는데 묶어도 되냐? 그래서 팔 하나를, 왜냐면 요쪽 팔, 왼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오른쪽 팔로 자꾸 뜯으려고 하니까 이걸 오른쪽 팔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침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문tun지게 한 거야. 그래서 동의하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의사가 딱 보기에는 엄마는 퇴원해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선 우리 카이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카이조 보험인데 그 보험에서 엄마가 퇴원을 하면 케어홈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양원,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다 있는 요양원인데 거기서 그 100데이 100일 동안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거기서 매일같이 세라피스트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게 시켜주고 다 관리를 해준다는 거지. 정말 귀에서 솔깃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엄마 관리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거동을 못하니까 픽픽픽 어디서든 넘어져가지고 그 예를 들어 제가 장을 보러 갈 때 엄마한테 엄마 내가 장 보러 가, 혹은 내가 애 학교 픽업 봐.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자리 비울 거니까 방 안에, 엄마 방 안에 얌전히 있어, 나오지 마 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엄마 방은 카페트라서 푹신푹신하니까 거기서 쓰러져도 안 다쳐. 근데 막말로 리빙룸이나 주방에만 나와도 다 그냥 돌바닥이니까 거기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거야. 며칠 전에도 엄마가 말 안 듣고 그 10분은 못 참고서 그걸 까먹어가지고, 그 치매 와가지고 내가 나랑 약속한 걸 까먹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로 뒤로 넘어진 거야. 그냥 휙 하고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뒤로 찍었는데 눈에서 피가 터진 거야. 이게 이렇게 보라색이. 근데 이게 여러 번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때마다 응급실 갔을 때마다 피가 터졌긴 했는데 뇌 속에서 이거는 뭐 수술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버려두면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피가 이쪽으로 터져가지고 파랗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됐거든. 근데 요번에도 또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내 케어를 벗어나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 제레미도 나도 이제 힘들던 터야. 힘들었던 터야. 근데 거기서 그렇게 100데이 동안 케어를 해줘서 어느 정도 몸을 이렇게 으쌰으쌰 만들어주고 보낸다니까 사실 저는 좋았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 한국병원에서 그냥 바로 퇴원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몸의 기력을 찾고 퇴원해주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을 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뇌종양은 확실히 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종양이냐 악성양. 나는 VHL 환자라 양성일 수 있지만 엄마는 악성이라는 거예요. 이 모양과 이 크기, 그리고 1년 전에 찍었을 때 없었는데 이게 지금 생긴 걸 보면 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이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퍼졌는지에 따라 1기, 2기, 3기, 4기가 나는데 그걸 찍으려면 PET-CT라고 PET-CT라는 걸 찍어야 돼요. PET-CT가 뭐냐면 여러분들 암세포는요 설탕같이 당을 좋아해요. 그래서 PET-CT가 뭐냐면 그 특수한 그 당에 색깔을 형광색을 입힌 당에 그거를 혈관으로 넣어버리는 거 1시간 정도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몸에 이게 이렇게 돌겠지. 형광색 그 단 국물이. 그러면은 암이 있으면 그걸 먹어요. 냠냠냠냠. 근데 암만 먹는 게 아니라 염증도 그걸 먹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숙련자 의사가 잘 봐야 되는데 그거를 먹는 부위가 암이 있는 부위야.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암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 우리 엄마도 찍었고 나도 찍었고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근데 엄청 독한 거예요. 그 왜냐면은 CT보다 진짜 몇백 배라고 하더라고. 그게 방사선 피복이 그냥 되는 거야. 근데도
그래서 자주 찍을 수는 없고 진짜 말기 암 환자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찍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엄마가 그거를 찍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기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동의했어요. 근데 선생님 말이 여기 입원해서 그걸 찍을 수가 없다는 거야. 퇴원을 일단 하고 외래로 와서 찍으라는 거야. 한 달이 걸린대. 왜냐면 예약이 쭉 많아가지고 그동안 입원 못 시킨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때 케어홈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귀가 이렇게 솔깃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임신 초고 엄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엄마가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 틱 떨어져가지고 윤주야 도와줘 이러면은 이제 나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잉잉잉 우느라고 못 자지, 엄마가 잉잉잉 하느라고 못 자지. 그리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회사 일해야 되지, 집안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임신을 해서 입덧이 심해가지고 밥도 못 먹어요. 전에는 삼시세끼 중에 한 끼라도 먹었으면 지금 한 끼는 거의 못 먹거나 아니면 과자로 때우는 거야. 예전엔 그래도 라면으로 때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삶이 너무 피폐하니까 솔직히 솔깃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케어홈에 보내겠다 라고 선생님하고 얘기까지 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케이스 매니저라고 병원에서 그 퇴원할 때 그 매니지 하는 애가 와요. 그래서 걔랑도 얘기했어요. 이런 이유로 나는 진짜 그 케어홈에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소셜워커라는 애가 와서, 소셜워커는 뭐냐면 얼마나 운동하는지 체크하는 거야. 걔가 케이스 매니저랑 와가지고 우리 엄마를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고 좀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그런데 전혀 못 움직이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케어홈에 가야겠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써줘가지고 케어홈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딱 엄마를 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매일같이 3일 동안 입원했는데 매일같이 제가 회사 양해를 구하고 한 3, 4시간 엄마 그 간호하러 갔거든요. 처음에는 간호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병원이 완벽하게 케어해줄 거니까 병원 믿고 있으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야. 그리고 제가 계속 기침하는 걸 아는데도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코비드 테스트해서 코비드만 아니면 와줄 수 있냐. 왜요? 그랬더니 엄마가 극도로 분노가 하고 극도로 화가 나고 소리 빼빼빼빼 지르고 밥도 거부하고 네가 와서 좀 진정을 시켜주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엄마가 이제 정신이 없는가? 너 집이 병원으로 변했니? 왜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니? 해서 엄마 이거 병원이야. 그랬더니 병원? 네 집이잖아. 아니야 엄마 병원이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리고 또 돌아서서 또 병원 아니고 집이라는 거야. 근데 엄마 왜 밥 안 먹어? 했더니 밥 먹었대. 쟤네들이 거짓말하는 거라서 엄마 밥 먹자고 밥을 먹었더니 또 받아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엄마가 정신 차려야 돼. 응? 선생님 말 잘 듣고 치료를 빨리 해야지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엄마가 알겠대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그 아이한테 엄마가 금방 올게 여기서 잠깐 기다려 하고 도망가는 엄마의 기분인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왜냐면은 여러분 이게 한국의 요양시설이면은 그럴 걱정할 리가 없어. 저는 엄마가 폐암이었을 때도 간병인이 일주일 도와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그런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 엄마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야.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입을 떠주는데 그게 밥인지 독약인지도 모르겠고 엄마 본인이 치매가 있기 때문에 환경 바뀌면 그 치매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엄마는 되게 놀라시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딸 어디 갔어? 나는 왜 여기 있지? 저 사람들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세우고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이건 뭔 주는 걸까? 이게 무서우는 거야. 쫄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나를 위해서 거기다가 넣으면 진짜 나는 편하겠지만 엄마를 그러니까 의료진도 저를 자꾸 설득했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니까 엄마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닌 전문가가 아니다. 너는 케어할 수가 없다. 제레미도 이미 얼굴에 불평이 있는 거야. 왜냐면 자꾸 이렇게 세우는 거 내가 한두 번 도우지만 내가 임산부라 그걸 못하니까 제레미가 힘쓰는 건 제레미가 해야 되잖아. 씻기는 건 내가 하고 똥기저귀 내가 갈더라도 들렸다가 놓고 하는 건 제레미가 하는 건데 제레미도 힘든 거지. 제레미도 자기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봐줘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 말에 혹했어요. 선생님 말이 맞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엄마가 정상적이어도 만약에 치매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아줌마라고 해도 외국인들밖에 없는 의료진에 가서 거기서 케어를 한 100일 동안 한다. 3개월 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적응이 안 됐고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엄마의 상태를 보건대 치매가 100%더 나빠질 거라는 건 자연히 확실한 거야, 그거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그냥 폐혈증이고 그냥 뭐였지? 뇌수막염에 폐렴 그것만 있었으면 치료하고 나오면 되지만 의사가 분명히 악성암이라고 했거든요. 뇌종양그 발견된 건. 우리는 그저 기수만 이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펫시트에서 얼마나 퍼졌는지. 그거를 보고 그냥 수술로 떼어낼지 아니면 감마 나이프라고 열로 지질지 아니면은 항암을 할지 키모라는 항암을 할지는 결정은 후회하겠지만 내 생각은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는 77살인데 지금 엄마가 얼마나 살겠냐 이거지. 악성암인데 수술하다가도 죽을 수가 있는 거고 키모 하다가도 몸 체력이 나쁜데 키모도 못 견딜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감마 나이프인데 우리 엄마 감마 나이프로 수술한 경력이 있거든요. 수술 그런 것도. 그래서 일단은 집에 계속 진짜 3일 동안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이튿날까지는 당연히 시설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못 돌보니까. 당연히 이 정도로 똥오줌 싸고 몸을 못 가누고 이렇게 암이 생기고 그럴 때는 그 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근데 미국이니까 한국으로 보내는 거 지금부터 그것도 되게 골치 아파요. 한국으로 보내려면 한국의 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 정부에다가도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엄마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와서 엄마를 또 봐야 되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가서 그걸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레미는 한국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임산부라서 거기 갈 수가 없어. 비행기를 안 탈 거거든. 그 기압차 때문에 애기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이제 난 이제 미치겠는 거야.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잠을 못 자겠고 앉으나 서나 그 생각. 그래서 아까 치면 언니들 그 화분 봤죠? 제가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 화분을 심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지금 저의 상황이 그냥 완전 드라마잖아. 미치겠잖아. 모든 일이 다 터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멘탈을 막 지끈지끈한 이 멘탈을 어디다 풀까 하면은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나무를 심으면 그것도 그냥 나무를 안 심어요. 좀 죽어가는 나무 사요. 그러면은 그 나무 키우는 맛에 살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힘을 얻고 얘도 사는데 나도 살아 이러면서. 근데 화분이 바깥에다가 이파리 닦느라고 바깥에다가 냅뒀는데 제레미가 그걸 전혀 케어를 안 하다 보니까 병실집 회사하고 집에 와봤더니 이게 이파리가 하얗게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그냥 탈색을 했더라고. 탈모를 했더라고. 다 집에 끄집어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엄마의 말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나의 입장으로 보낸 게 아니라 엄마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는 데서 모르는 환경에서 자기 아프게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옷 갈아입혀주고 씻기느라고 이 마비 왔는데 이렇게 잘해준다고 하겠지만 엄마는 남이 만지는 거다 이러거든. 쫄보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라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시설에서 돌아가실 것 같은 거야. 더 나빠져서. 환경 때문에. 근데 엄마가 저한테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태어나서 자기 친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되게 못되게 굴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항상 외할머니가 자기 돈 벌려고 막 이렇게 이용만 했지 사랑을 못 받아봤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좀 차가워요. 근데 나도 엄마가 이제 그렇게 되셨으니까 이제 저는 저의 엄마가 제 딸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봉양을 한 건데 엄마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나도 힘들고 집안도 힘들고 그러니까 엄마 시설로 가. 이거는 꼭 내가 엄마를 버리는 느낌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왜냐면은 나 살려고 나 편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너무 마음이 미치겠는 거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어렸을 때 엄마가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는데 딸한 나한테도 그렇게 사랑을 못 받으면 이 말년이 얼마나 끔찍한 말년이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정신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버렸다는 것도 기억을 못할 거야. 왜냐면 이건 윤주 집이야 라고 생각할 테니까 윤주야 윤주 어디 있니 이러겠지. 그냥 윤주 집에 왜 외부인이 왔을까 윤주 어디 있니 언제 올까 이러고 있을 거야. 아니 엄마가 그렇게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그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집사님들인데, 저는 우리 엄마를 할머니들하고 친하게 해주려고, 친구 만들어 주려고 교회를 갔는데 제가 많이 친구가 됐어요. 오히려 엄마는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상담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만 하더라고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답변을 주실 거예요. 기도를 해. 근데 계속 그냥 기도를 했는데 답변 같은 거 당연히 못 받지. 제가 그 정도 지경은 경진 아니니까.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저는요, 항상 살았을 때 제가 후회하는 거는 선택을 안 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 죽어도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꼭 해야만 하는 거, 내가 강렬히 원하는 걸 했어요. 그게 힘든 일이어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가 없었는데 이번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나 스스로를 면담을 했을 때 저는 엄마를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배신감이 드는 거지. 나는 몸이 너무 힘들고 이제 더 이상 틈이 없는데, 엄마를 모실 틈이 없는데 내 마음은 그런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역행을 해서, 내 마음과 역행을 해서 엄마를 케어홈에 보내면 내 몸은 편할 거예요. 내 생활도 생길 거고, 분명히 내가 마트도 편안하게 갈 거예요. 시간 보면서 막 쫓기지 않고. 근데 내 정신은 아마 분명히 극렬하게 힘들 거고, 그리고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는 분명히 후회를 할 거예요. 저는 후회 있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몸이 힘들어도. 그래서 제레미한테 얘기하고 제레미가 동의를 하고 결국 모셔오기로 했어요. 근데 병원 관계자가 다 놀랐어요. 바뀌었어? 계획이 바뀌었어. 케이스 매니저 다시 불러서 퇴원 수속하는 매니저 불러서 앞으로 퇴원하게 되면 내가 모실 거야. 그치만 그치만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다 사인을 하고 그리고 모셔와서 제가 말했죠. 엄마 입원하는 날에도 계속 병원에 가야 했지만 회사 일을 하면서 병원에 가야 돼서 진짜 힘들었어요. 일찍부터 일어나서 회사 일 쳐내고, 왜냐면은 그렇게 틈을 많이 주고 싶지 않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 자체로도 암이라서 저 자체로도 병원 진료가 많아요. 그리고 임신까지 했기 때문에 임신 진료도 있죠. 거기다 시험관 하느라고 시험관 진료도 많았어요. 애 둘이 어리기 때문에 뭐 감기나 뭐 여러 가지 일로 또 병원에 가니까 진짜 저는 병원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스가, 우리 상사가 너는 진짜 병원 일로 많이 빠지는구나. 농담처럼 하는데 저는 그게 농담으로 안 받아들여요. 이거는 저한테 칼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정도 불안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쓰러졌음에도 통으로 휴가를 못 내고 계속 하루에 한 몇 시간은 일하고 몇 시간만 엄마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느라고 일을 쳐내느라고 진짜 7시부터 일을 하고 그리고 짬 시간에 후딱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엄마 돌보고 그리고 오고. 근데 병원에 돌봐서 갔더니 엄마가 훨씬 좋아지는 거야. 밥도 먹고 야무지게.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엄마가 너가 왔다 가니까 훨씬 더 좋아졌어. 말을 좀 들어 이러는 거에서 내가 그거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케어홈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때부터 기분이 좋은 거야. 모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괴로웠던 그 힘들었던 그 번뇌가 싹 사라지고 마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은 이제 생각은 자 어떻게 이걸 케어할 것인가, 어떻게 짬을 낼 것인가,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가 이걸로 머리가 터져나가는데 마음은 행복한 거야. 어디 해외여행 가는 기분으로 좋은 거야. 엄마 데리고 온다는 생각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케이스 매니저 와서 우리 엄마한테 데려오겠다. 그리고 이제 퇴원하는 날, 그날 일이 또 많았어, 회사 일이. 그래서 원래 한 3시쯤에 가려고 했는데 5시가 넘어서 갔어요. 갈 때도 또 퇴근 트래픽 때문에 꽉 쳐가지고 5시 반쯤 갔거든요. 근데 벌써 간호원들이 엄마를 싹이 펴놓고서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 방을 빼고. 근데 엄마가 저 멀리서 또 들려, 복도에서. 아야야,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갔더니 간호사가 6명이 붙어 있는 거야. 엄마가 꽥꽥꽥 소리를 지르니까. 아우,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해서 왜 또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랬더니 똑바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목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힘이 안 들어간 거야. 이게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늘어져가지고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왜 이제 와? 니 나 버리려고 생각했어? 니가 사람년이냐? 이러면서 이제 소리가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나를 보니까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게 왜 이래?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가 치매라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엄마가 그래야 돼. 너 지금 날 어떻게 하려는 거야? 어디다 버리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치매니까 엄마는 이쁜 치매가 아니라 못된 치매야.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렇게 된 치매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 우리 집에 갈 건데 소리 좀 그만 질러 했더니 네 맘대로 해 이년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집에 가자. 얌전해야 돼. 자꾸 그렇게 승질내면은 간호사들이 안 보내줘. 얌전하게 있어. 했더니 이러니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 그러니까 자기가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이 채로 시설로 갔다면 아마 그게서 바로 시설로 입원이 됐을 텐데 그거 생각하면 끔찍해. 아마 더 나빠졌을 거야 몸이. 근데 제 친구랑 이제 전화를 그때 태어나면서 오면서 엄마 자는데 하는데 이어폰으로 모시고 간다 그랬더니 그 몸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여서 내가 뭔가 나는 희망이 있다.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거기가 병원이고 환경이 나빠서 그렇지 내가 데려오면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했더니 나는 그런 헛된 희망을 품지 않겠다. 왜? 그랬더니 희망을 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땐 나는 더 실망하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걔한테 그랬어요. 나는 희망을 품어서 안 되면 실망하는 게 아니라 되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한 적이 없어. 꼭 하게 만들거든? 그랬더니 걔가 그래 그러면 잘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집에 와가지고 전혀 못 걸어요. 그러니까 안아서 또 차에서 방으로 모시고 와봤더니 그냥 그 사이 똥을 잔뜩 싼 거야. 그냥 몸에 다 아주 그냥 얼마나 똥의 양이 원래 그래 아프면 똥을 많이 싸는가? 어른의 용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큰 동물이 싼 똥 좀 이렇게 싸는 거야. 똥을 완전 많이 싸. 그걸 다 청소를 하고 제레미는 막 곁에 오지도 못해. 사실 제레미는 애들 똥도 못 치워요. 애가 심약해. 자기 자식 똥도 못 치워. 그래서 이 그 하얀색 그거 투명 봉투 이거 장갑 껴가지고 이걸로 다 벗기고 버릴 건 버리고 빨래할 거는 저기 물로 좀 이렇게 좀 헹궈가지고 놓고 일단 엄마를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갈아입히고 약 병원에서 가져온 약이 많아요. 약도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전부 다 이게 항생제들 어저께 이제 태어나면서 받아오는 것들인데 약이 또 많아 보다. 여기다가 약이 이렇게 많아. 이것들을 갖고선 할 건데 엄마가 이제 그 폐렴과 그 폐혈증 때문에 그리고 뇌수막염 때문에 이걸 먹는 거래요. 어쨌거나 이것도 딱 그 시간에 먹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자마자 약 밥부터 먹이고 약 먹이고 그리고 이제 목욕하고 약 먹고 밥 먹고 다 하고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있는데 엄마한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옆에서 자겠다 혹은 제레미가 자겠다 했더니 극렬히 싫어하는 거야. 옆에 누가 있는 게 싫대. 그래서 내가 했어. 엄마 우리가 있는 게 싫으면 엄마가 증명해봐. 엄마가 움직여야 우리가 옆에 안 있지. 엄마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엄마는 우리한테 그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엄마가 조금 의지를 가져봐. 한번 해봐. 그랬는데 진짜로 엄마가 그 자면서도 누워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그거를 열심히 하시더니 어저께 한 2번 넘어졌어요. 방 안에서. 그치만 내가 받았거든. 그래서 쿵 하고 받진 않았어. 근데 넘어진 때 그 무게와 속도가 내가 감당이 못하니까 같이 쓰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완충을 해주니까 그렇다고 제 배에 넘어진 건 아니어서 애는 괜찮을 거야. 근데 어쨌거나 2번 자빠지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조금 처음에 걸을 때는 다리를 덜덜덜덜덜덜 떨더라고. 이제 3일 만에 걷는 거라서. 근데 지금은 봉을 잡고 걸어요. 물론 넘어지니까 밖에 나올 수는 없지만 봉을 잡고 걸어서 지금 저랑 제레미랑 2교대로 엄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 희망대로 제 믿음대로 엄마는 결국은 걷고 있고 물론 오늘도 똥을 싸서 물론 오늘도 똥을 치웠고 샤워를 시켜드렸지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엄마를 모실 생각이고 엄마가 좀 더 움직일 수 있게 해줄 거고 엄마랑도 얘기를 했는데 그 뇌종양은 그거 어떡할 것인가 물어봤을 때 엄마는 칼 대고 싶지가 않대요. 치료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리고 아빠가 죽었던 그 병으로 죽는 거가 영광이래. 아빠를 빨리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난 그거에서 마음이 진짜 울컥했어. 근데 이제 엄마 말에 동의를 하는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주는 게 맞는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저거 수술하면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 건데 이 생각이 드니까 엄마한테 그냥 병원에 그냥 정기검진 한다고 개 후라이 쳐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수술을 시켜버릴까? 몰래? 이 생각도 사실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아무튼 엄마는 인생에 대해서 지금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인생에 의욕을 해주고 싶어서 엄마가 좋아하는 나무도 좀 갖다가 이렇게 해보고 애들도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림 공부라도 해보라고 하는데 어떤 거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죽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뇌전증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게 좀 우울증과 자살의 위험을 높이거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항상 그래요. 일이 터질 때 멀리를 보지 않고 앞을 보면서 해결하면서 나가니까 지금은 엄마가 거동을 못하고 똥오줌 싸는 게 문제니까 그것부터 해결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이게 번졌는지 확인하고 엄마랑 한 번 더 상의를 해야죠.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애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된 다음에 다시 아기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는 지금 그 내리막길 중에서도 끝부분에 왔고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77살이고 너무 나쁘고 몸에 온갖 병이 다 있기 때문에 이상하지도 않지만 그거 있어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탄생하면 축하하잖아요. 와 이러고. 근데 저도 그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죽었을 때도 축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롭고 허망하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더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게 끝이라면은 엄마가 좋아하는 집에서 있게 해야지 절대로 시설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막 이렇게 컨퓨즈한 상황에서 막 복잡하고 이게 뭐야 하다가 돌아가시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게 진짜 마지막이면 탄생처럼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한테 가는 거니까 이제 이 이승의 힘든 거를 끝내고 가는 거니까 진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마의 입장에서 행복한 걸로 저는 선택을 했고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는 엄마가 안 하고 싶다니까. 나는 편안하게 죽고 싶어, 윤주야. 나는 칼 대고 싶지 않아. 왜냐면 아빠 돌아가시고 어떻게 돌아가신 걸 봤거든요. 수술을 했어도 우리 아빠 오빠 다 뇌종양으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봤으니까 수술 후유증으로 우리 오빠는 갑자기 눈이 안 보였어요. 거동도 못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다 봤기 때문에 이쁘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저도 우리 오빠 아빠를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식된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건 이제 또 나와의 싸움이니까 또 다시 내가 나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도도 해봐야 되고 엄마랑도 충분히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그 생각까지 하면 막 미치겠으니까 슬프니까 그 생각은 안 하고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우리 엄마가 잘 있고 진짜 기적적으로 열심히 걷고 있고 내일은 더 괜찮아질 거라는 걸 말하고 싶고 그래서 조금 몸은 힘들지만 전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리고 이러고 엄마가 돌아가셔도 저는 미련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엄마도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원망을 안 할 거고 나도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지 이렇게 못해줬지 이런 생각을 1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엄마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저한테는 자식이거든. 자식인 거예요. 이제 점점점 우리 애들처럼 그렇게 점점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관리를 똥도 막 아무 때나 싸고 우리 세라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한테는 세라 밑에 동생이 된 거야 우리 엄마가.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먼저 죽을 거잖아요. 세라는 나중에 죽을 거고 근데 세라가 할머니가 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나는 당연히 우리 세라를 내가 만약에 우리 세라가 있는 미래로 지금 내가 달려간다면 우리 세라가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됐다. 그럼 시설로 보낼 거냐? 전혀 아니거든. 우리 세라 세이가 그런다면 나는 당연히 내가 끼고 있을 거거든. 우리 애니까 노인이 돼서 막 시원찮고 사람들이 저거 냄새나 저거 피곤해. 그래도 나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엄마를 돌아보니까 엄마가 책임지심이 있고 엄마가 내 새끼 같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셋째를 임신을 해서 어떻게 하냐 윤주야 너를 좀 생각해라 라고 주변 지인들이 저를 위해서 조언을 해줘도 그런 이유로 내 자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보루 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내 친구들한테 해준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모시려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해보려고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지만 그때그때 얘기를 해보려고요. 엄마가 가끔은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안 돌아올 때는 이제 막 욕하고 난리가 나도 그래도 이제 화가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엄마의 끝이 다다른 걸, 거의 다다른 걸 알기 때문에 화내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 엄마의 마무리를 내가 멋있게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엄마를 담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면 언니들 가족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누군가가 안 아프고 가족이 서로 편안하게 생활한다는 게 정말 고마운 것임을 아셔야 돼요, 언니들은. 언젠간 우리도 그날이 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이 이쁜 하늘, 지금 얼마나 오늘 날씨가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 날씨도 너무 좋고 새들도 막 지저귀고 꽃들도 여기저기 피고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긍정적으로 오늘도 사시고요. 그럼 또 봬요. 안녕.